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리분들이 보시다시피 증시가 꽤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덧 2484, 말 그대로 2500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우리도 2500을 뚫고 시작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멀리서 보니까 야,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300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또 언젠가는 올라가긴 가겠죠.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 부분만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여러분들 아마 요즘 느끼고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한 2200에서 2500 라인 한 300포인트 꽤 많이 올랐죠.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야, 이 정도 올랐는데 내 계좌가 꽤나 많이 회복했다, 혹은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 와중에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신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300포인트에 이 정도로 증시가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3300까지 간다면 거의 800포인트가 더 오르는 건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1년 만에 올지 아니면 한 3, 4년 걸릴지 혹은 5, 6년 걸릴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되는 거는, 만약 그냥 내가 지금 좋은 주식 사서 그때까지 딱 5년만 눈 감고 기다리고 만약에 코스피가 3300까지 간다면은 내 계좌는 얼마나 불어 있을까,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식 투자 할 만하다, 주식 공부할 만하네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름들, 항상 저 기리씨 기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말하는 거죠. 주식은 우상향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주식 공부 귀찮다, 이렇게 또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갭이 더 많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갭이 더 안전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 이제 빠르게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 댓글에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야, 진짜 나쁜 놈, 누가 봐도 이거는 길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저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개인 상담 채널이라고 적은 사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기름들 여러분들 댓글에 대댓글이 달렸는데 뭔가 이상하게 뭐 어디에 연락해라, 뭐 부담없이 연락해라, 상담이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다면은 100% 사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저기를 쓴 기름들께 요구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은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이겠죠.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셨다면 이번에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이 길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일과 함께 오늘은 23년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상위 종목 정리, 그리고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복습,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바쁘신 직장인 분들, 이 영상만 보셔도 그래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뜨거웠습니다. 단 3일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무려 3.7%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 어느덧 2500 라인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2550에서 2500 그 라인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그 전에는 두 번 다 뚫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번 주에는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도 꽤나 유의미한 모습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65,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1월 3일입니다. 1월 초죠. 그때 54,500원을 찍고 어느덧 2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코스닥은 121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사실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은 3.2% 상승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시가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미칠 듯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반면 조금 아쉽죠. 연기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지근한 모습, 오히려 조금씩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뭔가? 바로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35원, 정말 많이 낮아졌죠. 이렇게 계속 낮아지니까 외국인이 투자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걸 보면은 저기릿은
뭐 당장 올 미래는 아니겠지만 한 달 아니면 두 달 내에는 환율이 다시 또 많이 좀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며 외국인의 매도가 잠시 나온다면은 증시는 또 조정을 받겠구나. 그게 바로 트리거가 되겠구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뭐 추세적 하락으로 바꾸는 그건 아니겠죠. 단순히 앞으로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박스피가 나올 텐데 그 박스피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언제 오를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WTI는 79.68달러로 80달러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을 보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매수량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옵션이 조금 아쉽습니다. 콜 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 그런데 그 와중에 풋 옵션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외국인의 박스피를 예상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추세적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해준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욕심이 나겠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 조금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야 후강의 모습 나타냈고 특히 나스닥이 무려 0.9%나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장이 끝났을 때 그때 나스닥이 0.6%인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뒤집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왜 올랐나? 바로 PC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베이비 스텝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증시는 또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2년 만에 최고의 1월달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을 보면은 3.5 라인을 현재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곧 100을 깨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코인 매우 좋은 흐름 나타냅니다. 계속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0.5% 정도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2,500을 깨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정강 후 진짜 강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정강 후약의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20년 내 가장 뜨거운 1월이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죠.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변한 게 나타난다면은 아주 뜨거운 불같은 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 우리 금리 상승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은 상승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섹터는 바로 AI, 로봇, 전기차, LNG, 임플란트, 미용기기 등등이었는데 이 중에 개인적으로 LNG는 조금 단기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의 섹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이 친구들 잘 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는 주에는 2차전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33% 급등, 일주일 만에 무려 이 정도나 급등하며 2차전지 랠리를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약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어떤가 라고 봤더니 일단 인텔의 실적이 나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 흐름. 그 와중에 이번 주에 삼성 컨퍼런스 콜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감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이제 오는 주 2차전지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이때까지 뜨거웠던 AI, 로봇, 임플란트, 미용기기 이 섹터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분들이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장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뭘 사는지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연기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 LNF,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완전 열풍입니다.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카카오, 기아,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로템,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NF, 현대차, 삼성 SDI, 신한지주, 삼성자우, 삼성전기, 메리츠 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대박입니다. 이번 주마더라도 외국인 삼성전자를 1조 원이나 매수 땡기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개인은 증시가 오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곱버스, 인버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래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랩, 코스닥 인버스, SM, SK텔레콤, 천연가스 레버리지, 그리고 BH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아래로 내려갔죠. 106일 만에 내려간 거라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었네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겠죠. 기론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시 분위기가 꽤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 경기 침체 가능성 낮아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무조건 온다 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데 또 짧은 시간 안에 여기에 관련된 지표가 또 좋아졌다는 소리겠죠. 과연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연착륙 꼭 가능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정의라는 우리나라 영화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전세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KCGI가 오스테 임플란트를 노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또 최대 주주 최기호 회장한테 백기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유니슨 캐피탈이 19만원 가격으로 전체 15%를 공개 매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가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실제로 해킹을 진행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커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목요일입니다. 테슬라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11% 그리고 금요일 또 11% 둘 다 10% 넘는 상승을 나타냈죠. 챗GPT 하루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게임주에 온기가 돈다고 합니다. 게임주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게임이 있다면은 올해 출시하는 게임이 뭐가 있는지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인텔이 똥을 뿌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10%나 급락했는데 하지만 미국장에서는 마이너스 6%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이번 주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로 공모주죠. 미래반도체가 상장을 했는데 나상에 도착합니다. 대박이네요. 증시도 조금 좋아졌는데 공모주도 좋아지니까 기름들이 많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좋은 흐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예측을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0.5% 내렸다고 하죠.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됩니다. 당연히 모든 곳이 해제는 아니고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홍콩에서 코로나 감염자 격리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NCT 127이 컴백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위메이드, 미르엠, 뱅가드 앤 베가본드 정식 출시가 나와 있습니다. 미르엠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제 결과는 수요일날 나오니까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금요일입니다. 1월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우크라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흐름이 또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기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1월 31일 삼성전자, LG화학, 2월 1일은 SK하이닉스, 다음으로 2월 2일 이땡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다음 주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 발표가 가득가득하니까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위에는 공모주, 중간에는 증시 일정, 밑에는 보예수, 마지막으로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신 후 혹시나 궁금하실 때 틈틈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